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지능화된 IT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저희 베르타스의 새로운 제품인 앱타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베르타스를 그동안 오랫동안 봐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앱타라고 하는 제품을 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앱타라고 하는 제품은 저희가 최근 올해 3월에 저희가 인수한 제품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년 된 되게 오래된 회사였고, 예, 버전도 벌써 이제 10점대가 넘어가는 그런 최신의 기업들도 많이 도입하는 그런 리포팅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목차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앱타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앱타가 할 수 있는 리포팅이 거의 상당히 많은 리포팅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리포팅 정보들을 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고객이 어떤 페인 포인트,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앱타를 그동안 구매를 하고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례, 백업 쪽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스토리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IT 환경이 점점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점점 도입하면서 양쪽 간에 동시에 운영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의 이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90% 기업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고객사들 보게 되면 무조건 100%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는 환경보다도 실제 온프라미스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을 운영하시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데이터가 증가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가 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뭐 현업 부서들부터 시작해 갖고 다양한 로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한번 저장이 되고 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스토리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스토리지 부족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어지는 건 스토리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이 막 스트리밍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을 커버할 수 있는 최신의 스토리지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프라 스트럭처가 점점 복잡해지고 복잡한 스토리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베르타스 입사하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IDC에서 실제 운영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서버 운영하러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랜선 하나 연결하고 케이블 하나 연결하고 다시 내려와서 작업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런 케이블 선을 정리를 했었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이렇게 다양한 벤더의 이런 스토리지라던가 백업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금 다 운영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분석해서 더 비용 절감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가지의 오늘 비즈니스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예, 통합 가시성이라고 해갖고 점점 이제 이기종 벤더 인프라스트럭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특정 벤더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벤더, 예, 특정 뭐 하이엔드급부터 시작해갖고 저렴한 나스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이기종 벤더의 인프라를 많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스토리지가
그 스토리지 통합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스토리지를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통합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용량 계획 산정이라는 거죠. 실제 그 스토리지를 할당하고 불필요하게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토리지 공간 부족하고 언제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게 마땅한 시점인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대략 이 정도면 이제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 내년에는 이제 스토리지 증설 예산을 잡아야겠어. 아니면 스토리지가 갑자기 부족해서 긴급 구매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 스토리지를 최적화해서 효율화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스토리지 담당자분들 만나보시면 이 데이터 중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50%가 넘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실제 지우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스토리지는 부족해지고 그 공간을 재활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스토리지의 IOPS라든가 이런 리스폰스 타임들이 점점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도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느려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능 체크를 해보고 싶어도 제대로 된 어떠한 디스크에 어떤 LUN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기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비용 관리라는 거죠. 특히 뭐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그런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실제 IT 부서가 아니라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올리고 동작하는 것들이 정말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 부서에서는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정말 쉽고 고비용의 그런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라던가 그런 서버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IT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클라우드 운영 비용 자체가 실제 과도한 스펙의 서비스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고비용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냈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량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달 똑같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걸 좀 더 낮은 급으로 낮출 수 있는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안 쓴 데이터, 스냅샷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갖고 지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저감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리스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고객사를 다녀보면 백업을 잘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데이터가 삭제를 했대요. 근데 해당 시스템은 백업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백업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백업이 실패 나게 되면 백업 담당자들은 실패가 난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갖고 노력을 하고 백업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미실행되고 있는 애당초 백업을 안 받고 있는 영역들은 찾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해당 백업 담당자가 그 회사에 처음 창립 때부터 운영을 해갖고 지금까지 있다면 본인이 다 알겠죠. 이게 어떤 걸 백업 받아야 될지, 백업을 어떤 걸 안 받아야 될지. 근데 사실 회사가 오래되면서 새롭게 입사해갖고 기존 담당자한테 인수인계 받고, 근데 기존 담당자가 백업을 안 받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받았을 거냐고 계속 안 받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계속 그 백업을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백업을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과 받아야 되는 시스템들을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백업 실패가 나거나 장애가 발생됐을 때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 백업 쪽을 많이 하시는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업 쪽에 대해서 최적화된 데이터 보호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백업 저장 장치를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쪽 관련된
예, 데이터가 백업 데이터가 5년, 7년 동안 계속 장기 복원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SLA에 맞춰서 백업 데이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백업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어렵게 보실 게 아니라 사전에 다 등록된 방식으로 간소하게 매일같이 우리 회사의 지금 백업 데이터들은 문제없이 잘 SLA 기준에 맞춰서 잘 데이터가 백업받고 있고 잘 보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간소화된 리포팅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지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비즈니스별 비용 처리하는 이런 미터링 기능들을 이제 많이 검토들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이제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백업 쪽 관련된 이런 데이터 저장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터링 하기가 참 애매했거든요. 근데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 사용한 가상머신, 실제 사용했던 스토리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나가고 빌링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하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차지백 미터링 기능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버 CPU 몇 쓰면 얼만큼에 대한 비용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스토리지나 백업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미터링 기능들을 다 추가하고 차집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우리 회사의 기준은 이렇게 돼. 5년 보관이고 백업을 일주일에 뭐 몇 번 받고 뭐 한 달 보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고객사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백업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엔 백업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차지팩들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계열사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는 줄일 수 있어, 아니면 늘릴 수 있어, 아니면 더 강화시키고 싶어,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차지백들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비즈니스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8가지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앱타라고 하는 저희 통합 리포팅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보를 수집해서 애니 스토리지든 애니 클라우드든 애니 백업이든 통합 화면으로 손쉽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 리포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타 IT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접근해 갖고 메타 정보를 수집해오는 컨셉은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접근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다양한 네트워크부터 그 다음에 파일 서버 아니면 뭐 스토리지, 백업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해 갖고 해당 필요한 메타 정보들을 다 수집해 오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나의 통합 뷰 화면으로 대시보드 포탈을 통해 갖고 안정적인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가시성, 통합 관리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기종 스토리지 환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기종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뭐 대리 EMC 장비라던가 히타치라던가 HP, IBM 다양한 스토리지 이기종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쉽게 타입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회사의 센 스토리지는 전체 얼마 중에 얼만큼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전체 중에 얼만큼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스도 얼만큼을 쓰고 있다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통합해서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포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기종 백업 환경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 전체 만약 기업에서 뭐 HP, DP도 사용하고 있고 넷백업도 사용하고 TSM도 사용하고 뭐 EMC, 아바마도 사용하고 다양한 백업 솔루션들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회사에 백업 받았던 백업 솔루션들이 어떠한 에러를 나고 있고 어떠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으로 통합해서 보실 수 있고요. 각 백업 솔루션이 관리하고 있는 미디어들 이렇게 HPDP나 넷백업, TSM, 네더커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서 우리 백업받고 있는 데이터 미디어 장치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손쉽게 통합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클라우드 쪽 환경이라는 거죠.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 뭐 애저든 AWS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사용량들이 실제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이렇게 AWS는 얼마, 애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과금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예. 그래갖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과금하고 이번 달에 새롭게 추가된 요금하고 이런 식으로 매달 비교해 갖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별로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가 클라우드에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탑 10으로 나눠 놓고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집중 분석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클라우드 스펜드 오버타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달 이제 예산을 측정해 놓고 우리 이만큼 넘어가면 이제 얼라스를 설정을 하실 건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각 클라우드 컴포넌트들이 오버해서 사용했고 그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 결국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가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이게 정말 불필요한 서비스인지 과도한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지백 쪽인데요. 예. 이기종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어떻게 백업 저장 장치와 이제 스토리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미터링을 설정하고 어떻게 차지백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미터링을 구성을 할 때 각 티어별로 티어 1 스토리지, 티어 2 스토리지 아니면 테이프 드라이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 정의를 하시고 미터링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앱타 쪽에 들어와서 다 비즈니스별로 그룹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서버,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만 나눴는데 실제 뭐 우리 회사는 계열사별로 비용을 차징하고 있어. 그러면 계열사별로 비즈니스별 그룹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린 부서별로 하고 있어. 그러면 부서별로 그룹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린 특정 애플리케이션별로 하고 있어. 아니면 우린 특정 서비스별로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앱타에서 그룹핑만 다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빌링 시스템이랑 연계해 갖고 월, 분기, 뭐 연 이렇게 해 갖고 이 빌링들을 분배해 갖고 과금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차지백 환경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키텍처보다도 정확한 이제 화면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이 부서별이나 계열사별로 사용한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별 사용 비용, 세 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별로 사용한 비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트 센터별로 이렇게 제가 한 화면인데 만약에 첫 번째 이 코스트 센터 1, 2, 3, 4, 5라고 하는 이 코스트 센터가 만약에 마케팅 부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케팅 부서에 대해서 티어 1 스토리지가 사용한 그 용량은 약 12테라 정도 쓰고 있고 1년에 한 3억 정도에 되는 비용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마케팅 부서에서 이렇게 3억이나 무리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이 저장되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언제든지 저희 앱타 쪽은 모든 데이터, 근거 리포트들을 전부 드릴 다운해서 상세하게 상세 항목까지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 지금 12테라에 대한 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세 항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호스트 머신들에서 어떠한 스토리지, 티어 1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용량들이 각 얼마만큼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기반의 상세 내역들을 이 앱타 리포팅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대응하는 SLA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뭐 백업이라던가 복구 쪽 관련돼 갖고 우리 SLA는 뭐 95%야 라고 설정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95라고 숫자를 다 정의를 내리면 되는데요. 이 정책을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리포팅 할 수 있는 이런 분석 툴이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SLA 쪽 관련된 95%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제일 보셔야 될 부분들이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백업 잡이 돌아가는 실제 전체가 뭐 2,000개에서 약 대략 4,000개 사이의 백업 잡들이 지금 돌고 있는 리포팅이고요. 거기에 대한 백업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딱 저희가 SLA 설정했던 95%를 미트하지 못하는 딱 이 영역 89.56% 하는 딱 이 영역이 왜 이렇게 미트를 하지 못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백업이 실패했던 부분들, 이슈가 발생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 항목들이 또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특정 해당 서버에 대해 백업 잡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 항목을 보고 싶으면 해당 백업 잡을 또 클릭하시게 되면 백업 잡에 대한 자세한 상세 리포트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관리자가 손쉽게 이 앱타 리포트를 하나를 통해 갖고 안전하게 컴플라이언스를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SLA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앱타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공한 레포트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갖고 오는 데이터만 해도 거의 3만 개에서 4만 개의 항목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수집을 해오고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한 레포트들도 상당히 많고 고객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그런 항목들도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 툴을 이용해 갖고 이런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바로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수정,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리포트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나는 쿼리를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든 데이터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SQL 쿼리문을 통해 갖고 손쉽게 이런 리포트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미 이 제품이 벌써 이 회사 자체가 26년 된 오래된 회사라 그랬잖아요. 벌써 글로벌하게 저희 고객사가 한 1,100군데 정도가 실제 이 앱타를 통해 갖고 이제 리포팅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고객사분들이 자기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리포트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이런 라이브러리에 많이 등록을 해놨습니다. 손쉽게 오픈소스 같이 그냥 올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커스터머 라이브러리에 접속하셔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리포트에 들어가셔서 자기 회사만의 맞는 리포트들을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CIO다. 그래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리포트들을 이런 것들로 볼 거야 라고 해서 오버뷰 대시보드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샘플이고 이런 걸 기반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몇 가지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SQL 쿼리를 갖고 와갖고 다시 수정해서 바꿔주는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겠어 라고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앱타 쪽에 임포트 시켜갖고 해당 데이터를 바로 리포팅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쉽게 앱타를 통해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최적화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앱타를 하시려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냐. 지금 보이시는 이런 앱타의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 내에 2대의 서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보를 수집해올 데이터 콜렉터 서버 한 대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봐야 되는 포탈 서버. 그래서 총 2대가 필요하고 포탈 서버에는 다양한 이렇게 앱타 레포팅 툴 소프트웨어하고 실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탑재돼서 설치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일 단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글로벌하게 아니면 지역별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다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다양한 콜렉터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각 데이터 센터별로. 그리고 포탈 서버 기존에 만들었던 그 한 곳에서 모두 HTTP나 HTTPS 방식으로 다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포탈 서버에 와서 손쉽게 통합 모니터링하고 리포팅하고 이런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타의 도입 사례는 사실 1,100군데의 레퍼런스가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큰 포춘 500대 기업 쪽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도입해서 쓰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 이제 많이 있는데
딱 네 개 고객사만 더 설명을 드리면 비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기종 인프라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된 가시성 확보를 통해 갖고 이 효율적인 스토리지를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JP모건 같은 두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환경은 백업을 받고 있었고 여기도 거의 5만 대가 넘는 백업 대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SLA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앱타를 통해 갖고 SLA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그 컨설팅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각 그 프로젝트를 띄고 있는 그 팀들이 과도하게 해당 스토리지를 많이 요구했답니다. VMware에 서비스를 하나 올리고 거기에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를 무리하게 용량을 많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실제 그만큼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차지백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을 차징을 하다 보니까 해당 그 프로젝트별로 그 불필요한 스토리지를 안 쓰게 되고 실제 많이 요청했었어도 다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매트라이프 같은 사례도 불필요한 저장소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수치 기반으로 용량 산정할 수 있는 용량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퍼스트데이터까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저희 앱타 제품을 도입 검토를 하고 있고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앱타라고 하고 있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기종 벤더의 통합 인프라스트럭처를 분석해 주는 걸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까지 다 통합해서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앱타가 그동안 레퍼런스가 포춘 10대 기업은 다 이미 쓰고 있는 그래서 대규모 확장은 이미 입증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보니까 손쉽게 고객 입맛에 맞는 리포팅들을 바로바로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품 자체가 멀티 테넌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사스 기반으로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사에서 뭐 만약 계열사별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각 계열사들 담당자들이 실제 접속해서 나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 리포팅 툴을 화면을 만들어주고 같이 비용 차지백하고 하게 되면 손쉽게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이상이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